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본 처분보다 더 무섭다는 5가지 보완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클럽에서 이성과 만나는 경우도 많고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 모르는 이성과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만나게 되면 술을 마시고 성관계가 된다든가 스킨십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고 나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그렇게 해서 성범죄로 신고가 되고 방어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돼서 신상정보 공개나 등록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부수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성범죄로 인해서 보완처분이라고들 하는데요. 명확하게는 부수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은 성범죄로 인해서 징역 등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수처분이 가해집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금형 받는 경우에도 부수처분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벌금인데요.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하면서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등록 당연히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요. 법원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부수처분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직업, 차량 정보, 머그샷까지 적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유죄를 받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전과에 다름없다 할 정도로 강제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는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출입국을 하게 될 경우에 법률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유학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특정한 국가들에 있어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다음 부수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들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 이곳에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법원이 봤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나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되는 성범죄자의 경우에 공개까지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수처분을 볼까요? 취업 제한인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해지는 처분인 경우인데요. 아동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제한이 걸릴 경우에는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취업 제한이라는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뢰인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 대상으로 한 그 사건에만 취업 제한이 내려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인 대상 성범죄인 경우라도 성범죄의 특성에 비춰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장애인이나 아동 상대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하면 취업 제한 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인데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입니다. 2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상습적으로 저질러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성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지만 전자발찌는 강력한 심적인 부담이 돼서 행동 반경에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요. 실제 보호관찰소에서 위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점점 더 그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부수처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기관에 가서 성범죄의 개념, 이 성범죄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일정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시간을 한도로 하고요. 40시간, 80시간 이런 식으로 보호관찰소 내지는 보호관찰소 산하의 특정한 기관에서 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의 경향은 기본적으로 20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판사생활을 할 때는 200시간도 해봤는데요. 200시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날짜가 많죠. 그렇게 되면 본인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이런 부수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죠. 법원이 공식적으로 내리는 부수처분 외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수처분하고 별개로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부수 처분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징역은 2, 3년, 4, 5년 이렇게 해서 수감 생활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부수 처분의 기간은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내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보다 부수 처분을 더 무서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취업 제한이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취업 제한이 걸리게 되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을 갖는 게 굉장히 제약을 갖기 때문에 본 처분보다도 더 무서운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처분을 받으면서 부수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나?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신상정보 등록, 이 절차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수 처분들은 변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성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변론을 하게 될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어필함으로써 부수 처분을 면하거나 최소한으로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 부수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부수 처분은 받지 않으니까 법률 전문가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양형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어필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걸 생각해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